여러분, 정일성 민원 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정말 정신줄을 꽉 잡아야 돼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능주초등학교예요. 3월달에 개업해요. 1학년 신입생이 있습니다. 70명 정도 규모의 작은 학교지만 역사는 100년이 넘은 학교예요. 저희가 2010년 1910년이 저희가 나라를 빼앗긴 게 10년이죠. 그럼 1908년이네요. 개교가 1908년이라고요. 능주초등학교가. 왜냐하면 그 개교 기념일 100주년 행사 때 정일성 흉상을 놨더라고요. 미쳤죠, 어른들이. 능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행사에 정일성 흉상을 놓은 겁니다. 2,400만 원 들여서. 요건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능주초등학교에 3가지가 있어요. 정일성 흉상, 정일성 기억교실, 정일성 벽화. 요 3가지 중에 지금 시정조치된 게 없습니다. 네? 시정조치된 게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화순군만 잘못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능주초등학교가요, 화순군에 공문을 보낼 때 지금까지 철거라는 단어를 안 썼대요. 조치를 해주십시오라는 단어를 썼대요. 법적인 책임을 안 물으려고. 훗날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을 안 지려고 떳떳하게 벽화 철거해달라고 철거라는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화순군에 철거라는 단어는 쏙 빼고 조치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화순군은 자기들도 법적 책임을 안 지려고 조치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까지 진전이 안 된다는 걸 어제 알았네요. 그래서 화순군 주무관한테도 말했어요. 조치해달라는 게 철거해달라는 뜻 아니냐? 그렇게 따졌는데 웃기죠? 지금까지 능주초등학교에 2008년부터 정일성 흉상이 놓여진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16년인가요? 16년 동안 그런 잘못을 해놓고 반성이 없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 물을까봐 전전긍긍해서 교장 선생님은 철거라는 단어도 못 쓰고 있고, 화순교육지원청도, 화순군은 또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한 거는 생각 안 하나 보죠? 조치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까지 진전이 안 된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낸 거, 정일성 흉상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답니다. 보조사업은 학교에서 이거 이제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서 화순군청에 이제 이거 철거하겠습니다 문서 보내서 여기서 승인을 하면은 바로 철거된대요. 그 철거하는 거 돈 많이 들겠습니까? 흉상 하나 그 철거하는 게? 저 이번에 디지털 피아노 버리는데 8,000원 들더라고요. 의자랑 해서. 이거 마음만 먹으면 정일성 흉상 진작에 철거할 수 있었던 건데, 능주초등학교와 화순교육지원청이 또 국민을 이렇게 기만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따지는 국민 없으면 계속 놓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국민 없으면, 잠잠해지면, 여론이 잠잠해지면 흉상 놓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벽화는 돈도 들고 시간도 들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쳐요. 그럼 지금까지 흉상은 왜 철거 안 했습니까? 이거 신문고에 화순교육지원청에 민원 넣었어요. 그대로. 제가 알아보니 흉상은 빨리 치울 수 있는데 왜 빨리 안 치우냐고.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었고요. 능주초등학교 화순군청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능주초등학교의 상황을 지금부터 다시 브리핑 하겠습니다.
능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되는 2008년에 정일성 흉상 2,400만원 들여서 놨고요. 2015년도에 정일성 기억교실, 화순군에 이것도 지원으로 7,600만원 들여서 정일성 기억교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외벽, 가로 10m, 세로 11m, 모자이크 형식의 대형 정일성 초상화 8,100만원 들여서 한 겁니다. 더 웃기는 거, 정일성 흉상 놓을 때 누구누구가 박수치고 있었냐? 제막식에서 김장환 전남 도교육감, 성길모 화순교육장, 이대식 능주초 교장, 주기노 능주초 총동문회 회장, 전완준 화순군수, 주승현 조효성 화순군 의회 의원, 이 자들이 정일성 제막식 흉상 박수치고 있던 자들입니다. 기가 막히죠? 정일성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여러분 깊게도 생각 안 해도 돼요. 정일성 조금만 조사해보면 이자는 대한민국의 매국노다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판단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다? 능주초등학교 2008년도 정일성 흉상을 논 세력이 뭐다?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청, 능주초등학교, 화순군 의회가 다 똘똘 뭉쳐서 초등학교에 종북주의자, 친중, 종중주의자들의 지령을 받은 수준의 행동을 한 겁니다. 미쳤습니다. 진짜 이게 나라야? 아이들을 이용해서 중국 관광객을 호객한다? 국가 정체성을 팔아먹고 중국 관광객 호객 활동한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말살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할 인물이 있습니다. 전완준 화순군수. 이 자가 어떻게 보면 능주초의 정일성 흉상을 놓은 군수잖아요. 예산을 투여했고, 이 자가 저번 지방선거 때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완준 능주초등학교의 정일성 사업 시작한 자입니다. 전가가 6범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번에 마지막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총 6개더라고요. 전가 6범. 전완준! 능주초등학교에 어디서 감히 중국 공산당 저 북계가 좋아할 만한 짓을 국가 세금 들여서 해놓고, 저번 대선 때 리재명 엄청나게 지지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또 화순군수 되려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음 또 지방선거 때 나올 것 같아요. 깜빵 가야 되죠? 네. 범죄자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국민 여러분, 전완준 규탄하십시오. 어디서 단체장 후보에 나옵니까? 어떤 자격으로? 능주초등학교의 정일성 사업 시작한 자가 이자입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으로 깜빵 가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전완준.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의 오른팔 별정직 공무원 이건상,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 박상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름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일성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거,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뭡니까? 정일성이 어떤 곡을 작곡했죠? 정일성이 작곡한 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를.
우리 대표님들 세대는 그 지나고 나서죠. 70대이신 분들이 전쟁 중에 태어나셨고 70대 초반인 분들이 그쵸. 자, 정일성이 왜 반국가 단체 구성원인가?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국가 1947년 작곡했다라고 추정되는데요. 이 곡은 김일성이 1948년 창설된 조선인민군의 공식 국가로 제정을 했고 이후에 1968년 다른 곡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1968년 이전까지 북조선의 군가 행진곡이었다는 거, 공식 군가였습니다. 북한 열병식 공식 행사는 여전히 이 곡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정의와 평화 위에 싸우는 전사, 불의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조국의 완전 독립 쟁취하리라. 인민의 자유, 행복, 생명을 삼고 교류가 훈련으로 다진 몸이니 온 세계에 앞서 나갈 조선의 인민군. 나가자, 용감하게 싸워, 이기자. 군악단이 북조선 인민군이 6.25 불법 남침할 때 이 곡을 팡파리 울려주고 나가서 대한민국 군인을 죽여라, 유엔군을 죽여라. 인민군 행진곡으로 실제로 쓰인 곡입니다. 이 곡을 부르면서 조선 인민군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고 대한민국 군인을 죽이고 유엔군을 죽인 것입니다. 이 곡을 만든 자가 정일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광주광역시는 20년 동안 고무 찬양 선전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금 48억을 들여서 정일성 역사공원을 만들고 있는 것이 광주광역시입니다. 정일성 생각 철거 안 하겠답니다. 끝까지 철거 안 하겠답니다. 그 이유 알려드려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정일성을 선양해 왔대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올림픽을 기념해서 평화 무슨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일성 부인을 초청을 했었나 봐요. 저는 그때 당시 위원회에 분명히 저 중공 스파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종북주의자나 중국 공산당에 섭외된 그 위원회에 속한 자들 중에 그런 자가 정일성이라는 인물을 끌고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중앙정부부터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부터 잘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때 해왔던 것들을 자기들은 이어서 발전시킨 거래요. 중앙정부가 잘 해왔던 것을 자기들은 더 발전시킨 거랍니다. 중앙정부 핑계를 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저 그래서 어디까지 추적하려면요, 그 위원회 명단 찾아내려고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그 위원회 명단 좀 찾아야겠어요. 누가 정일성을 끌어들였는지. 그 자부터가 일단 대한민국의 정일성 사업의 시작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네. 광주광역시 시작은 알려드렸죠. 그 말단 공무원. 네. 그 말단 공무원의 시작으로 이렇게 물꼬를 텄고, 화수는 누구? 이건상. 그리고 호남대 그 광주 아카데미에 있는 그 호남대의 공자 아카데미, 그렇게 쿵짝쿵짝 맞아가지고 박상철과 이건상이 그렇게 정일성을 선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것 중에 좀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주광역시 남구, 지금 정일성로가 있는 곳에 중국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낡아서요, 이제 다시 지어야 돼서
10년 전에 서구에 100억을 들여서 3,000평의 땅을 사놨대요. 10년 전에 건물 크게 지으려고. 근데 10년 동안 그게 공터예요. 중국 공산당들이 지금 대한민국 엿먹어라. 그거를 비워놨더니 뱀, 모기, 개구리 중국 공산당이 3,000평이라는 땅을 판 것도 기가 막힌데 그 땅이 지금 완전 폐허 수준이래요. 뱀, 모기, 개구리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골치가 아프답니다. 3,000평이라는 땅이 광주 광역시 서구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 뉴스입니다. 작년 10월 뉴스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중학교 사이에 널찍한 부지가 방치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가 오면 개구리 울음소리에 창문을 열어두기 힘들 정도입니다. 약 1만 제곱미터 3,000평 규모의 이 땅은 중국 외교부가 100억 넘게 들여 지난 2014년에 매입한 부지입니다. 남구 월산동에 있는 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임대 건물이고 좁은 탓에 새롭게 공관을 짓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10년째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으면서 잡초만 무성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총영사관은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광주 공관 신축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광주광역시가 중국 공산당의 정율성으로 우리의 국가 정체성 팔아먹고 땅까지 진짜 팔아먹고 10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점령당했습니까? 저 북조선과 중국 공산당의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거기가? 기가 막히죠? 정율성으로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그 총영사관에서 왜 정율성 사업 축소했냐라고 저희한테 직접 대놓고 말했죠? 중국 공산당이 배후예요. 왜 정율성 사업 왜 축소했냐라는 그런 입장 밝혔잖아요, 공식적으로. 정율성 사업의 배후가 중국 공산당이라고요. 어제 제가 화순군의 능주초등학교 벽화 담당 주무관한테 쓴소리 좀 했어요. 뭐라고 했냐? 저희는요,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주무관님! 정치적 중립은요, 저 북계 종북주의자들, 중국 공산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중립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셔서 사기 안 당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정치적 중립입니다. 맞지 않아요? 지금 화순군 중국 공산당에 지금 속아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한 명도 정율성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이의제기를 안 합니까?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 공무원들 중에 어떻게 한 명도 정율성이 잘못됐다라고 막지 않았습니까? 사기 당한 거잖아요. 아니면 일부러? 네? 정율성 관련돼서 중국 여행 공짜로 갔다 올 수 있어서? 국민 세금이 쌈짓돈이어서? 잠깐 눈 감으면 나 공짜로 중국 여행 갔다 올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출장을 많이 갔다 왔습니까? 화순군? 정율성 그 국가 그 뭐라 하죠? 정식적인 유공자를 뭐라고 하나요? 그 독립유공자? 맞나요? 독립유공자 만들려고 직접 출장 갔다 왔더라고요. 정율성의 업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거 만들려고. 그 출장 보고서도 있어요. 실제적인 독립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하려고. 그러면 왜 저 북조선에서 한 업적은 왜 업적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일성 관련돼서. 그 도로변 변경에 관련돼서는 다음 주로 넘길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2번입니다. 3.1절 금요일, 3월 2일 토요일 연달아 2번이라서 정일성 도로변 변경에 관해서는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물을게요. 정일성이 공산사회주의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산사회주의자가 맞습니다. 그 증거가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정일성이 공산사회주의자인가? 해방 직후 김일성이 주민들을 상대로 시행한 토지 몰수 사업에 앞장섰던 자가 정일성입니다. 항일전사 정일성 편전에 따르면 정일성은 조선 공산당 황해도당위원회 선전부장으로 일대 정일성의 과업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반신반의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것이었고 공산주의식 토지개혁을 의심하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판단력을 흐르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본인이 공산당에 속했고 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 김일성이 철저하게 일했던 자입니다. 나서서. 그러니까 못 받았어요. 상장 받았잖아요. 네. 아니 네. 그리고 제가 그 2탄 상장에서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한자 번역기로 번역을 했더니 음절을 잘못 읽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흥 발전이 아니라 부흥 발전입니다. 네. 복흥이라는 단어가 황해도의 옛날 고려시대의 지명을 말하는 건데 제가 정일성이 황해도에서 도당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황해도의 지명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복흥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것도 보고 찾아보니까 부흥 발전이 맞습니다. 네. 그게 복과 부가 의미 두 가지인데 부자로 하는 게 그 문맥상 맞았다. 한자도 잘 모르는 제가 경찰청에 이거를 증거자료를 내야 돼서 강계정이 간첩이다라는 거를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자를 계속 선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 번역글을 일일이 찾아서 쓴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할 걸 공부를 열심히 할 걸 네. 그래도 번역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면 제가 한국민족 대백과사전에서 공산주의 음악가 정일성이라고 삽입시켰죠. 네, 그거 기억하세요? 공산 독립운동가라고만 써 있었는데 공산주의 음악가 정일성이라고 분명히 바꿔놨습니다. 출력도 해놓고 제가 캡처 잡아놨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없어졌네요. 없어졌어요. 공산주의 음악가라는 공산주의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어떤 세력이 정일성이 공산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싫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뺐네요. 누굴까요? 제가 지금 일부러 납두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경찰서 증거자료로 넣었습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바꾼 세력이 누굴까요? 정일성의 공산주의 음악가라는 단어가 붙으면 안 되는 세력이 바꿔놨어요. 놀랍죠? 증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제가 돌릴 겁니다. 일부러 지금 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고. 한국민족 대백과사전이 이런 수준이에요. 이렇게 좌빨 세력들에게 움직이는 것이 한국민족 대백과사전이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공신력을 벌써 잃었습니다. 좌빨 세력들이 지으라고 하면 지으는 곳이 바로 한국민족 대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교육부 산하의 기관인데요. 그거 이제 공신력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뭐 하지 마세요, 좌빨들.
그걸로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없어도 돼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가사 알려드렸죠? 정일성이 작곡한 곡으로 6.25 불법 남침을 했다. 그 곡으로 인민군들이 대한민국 군인을 죽였다. 그 곡을 가지고 이거 하나만으로 또 정일성은 절대 선양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미쳤어요 지금 강기정이. 역사적 정립이 끝났대요. 정일성은 역사적 정립이 끝났으니 더 따지지 말랍니다. 강기정이가. 깜빵 가세요. 네.